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82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2,000명대 아래로 내려온 거죠. 자,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추석 연휴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내다보고 앞으로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 연휴의 방역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추가 예약 독려 등 연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이 확진자가 2,000명대까지 갔다가 그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늘었지만 또 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다시 추가로 늘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8월 들어서 네 자리 숫자 이상의 그 숫자가 계속 정체 상태 혹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이 확진자 수 발생을 보시면은요. 예. 7월 달의 경우 41,378명인데 지금 아직 며칠 남긴 했습니다. 8월 달에 지금 44,978명으로 7월보다 환자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전달 6월 달에 비교해 보면 16,000명에서 41,000명이 굉장히 늘은 거죠. 근데 네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8월 달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정체 유지 상태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예. 우려스러운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앞으로 관건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위중증과 사망자입니다. 지금 사망자 숫자가 7월 달 77분에서 지금 162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확진자 발생 이후 보통 3주부터 사망자가 뒤늦게 나타납니다. 예. 치료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위중증도 늘어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앞으로 백신 접종 전까지의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휴가가 끝나서 이동량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여가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이동량은? 이동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가철이 일단 끝났고요. 그리고 휴가철이 끝난 이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동량은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예. 그 상식적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이 한 주간의 이동량을 보면은 그 전주와 비교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3.6%가 줄어들었고 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7.9%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줄긴 줄은 것이죠.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이게 이동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왜 그런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휴가철이 끝난 거에 영향 그리고 비가 온 영향 같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되고 핵심적인 것은 이동량의 줄고 늘고가 거리두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즉 거리두기와 관련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동량이 줄어든 거냐, 예.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여가시설 이동량은 오히려 코로나 초기와 대비해서는 3%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이 점입니다. 여가시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여가시설이라는 것은 이 식당이나 카페, 그다음에 쇼핑센터, 백화점 이런 공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런 공간들 특히 이제 식당이나 카페 이런 곳에서는 특히 이제 집단 감염 우려가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역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여러모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이제 있는 거고 그 점에서 이동량이 줄어든 것만 가지고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동량이 줄어든 것의 질을 판단한다고 하면 여전히 좀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그래도 2,000명대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의료 체계 방역 체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 인력도 되게 많이 부족한데 지원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네. 병상도 그렇고요. 상황이 지금 어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어제 날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 수가 434명입니다. 그 전날에 비해 14명 증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 수는 750개, 800개 조금 안 됩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환자가 연일해서 2,000명이 넘는 환자 수 계속적으로 증가하면 누적해서 위중증 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위중증 환자 병상 수도 한 달 후쯤이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고요.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담 병원과 현재 이 일부 지정된 병원에서 위주로 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이 지정되지 않은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지정되지 않은 다른 병원들에서의 병상수 확보도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만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의료 인력 확보도 중요하고
추가적인 네. 그리고 일반 환자 진료 부분도 지금 훼손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료계랑 충분히 협의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아까도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 위중증 환자 병상 수가 전체적으로 여유 있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어서 네네. 충청권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시급한 대책을 좀 마련하는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 어제 발표된 서울의 확진자를 보면 최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또 특히 집단 감염을 보인 모습을 보니까 환기와 관련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환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력이 1.7배 그리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초기에 많다 그런 걸 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생각합니다. 1.7배 감염력이 증가했으면 대응 수준, 방어 수준도 1.7배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모든 수준에서 환기도 예를 들면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환기량이 우리가 정해진 환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환기량도 1.7배 증가시켜야 되고 네. 지금 이렇게 소독하는 횟수도 1.7배 증가해야 사실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환기량을 이렇게 급박하게 들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만 이 부분은 사업주나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부분이 최대한 환기량을 과거보다는 또 기준보다는 좀 더 늘려서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예. 다만 인류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기는 아직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를 구하고 환기량을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서울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이제 변이 확진자를 보니까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을 일단 서울에서는 보이고 있거든요. 이 델타 변이를 좀 예방하는 대책은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 효과는 그래도 예방 접종을 많이 확대해서 받는 거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물론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이 감염 예방 효과도 좀 떨어진다는 이제 보고도 역시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감염 예방 효과가 최소 60에서 80% 다시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확대해서 가는 것과 그다음에 거리두기를 지금 상황을 유지하되 좀 더 효율성 있는 부분으로 보완해가는 형태로 지속해 가면은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응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예. 지금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감염의 20, 30, 40, 50에서 지금 90%까지 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네네.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될수록 감염력도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90% 거의 정점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거리두기와 이런 예방 접종과 또 이런 부분에 동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균형이 잡힐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도 변이 바이러스가 10%대였던 거와 90%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역부족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과 효과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화이자에서는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화이자 CEO가 네. 지금 이제 여러모로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막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백신에 확실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나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효과를 일부 떨어뜨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해서 확실히 내성을 갖고 있는 변이가 지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백신의 생산이라든가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백신을 만드는 회사의 이제 그 CEO가 한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제 볼 필요는 있겠는데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경고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변이가 계속 일어날 경우에 결국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백신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변이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점은 많이들 이제 예고를 해왔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변이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백신의 어떤 효력을 또 떨어뜨리는 그러한 변이들도 계속해서 지금 델타 변이까지 포함해서 계속 이제 어떤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금 뭐 보시는 대로 람다 변이의 경우에 일부 백신에서 내성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 또 이전에 베타 변이의 경우에도 다소 이제 그런 사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게 뭐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어떤 그러한 이 백신 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예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좀 확대해야 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필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CEO가 이렇게 말한 거니까 화이자가 또 처음으로 정식 승인됐잖아요. 그 백신이. 그래서 그 이유도 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한 내성을 지닌 세변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근데 바이러스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네, 맞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나오면서 집단 면역, 감염병 종식 불가능해진 원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아니겠습니까? 확률 게임입니다, 사실. 감염자가 많으면 거기서 변이 바이러스 나올 확률이 많고요. 감염자가 적으면 변이 바이러스 나올 확률이 적은데 지금 델타 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확률도 여전히 이제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지금 우려하는 그런 많은 이제 보고들은 과학적 연구는 해야 됩니다만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지만 위중증이나 사망률과 관련된 예방 효과는 크게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효과는 감소하지만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잘 유지되기 때문에 예. 예방 접종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일 확진자만 판단하니까 백신 맞아도 확진자 계속 나오는데 뭐야 했는데 그 뒷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위중증과 사망률은 확실히 감소할 수 있다. 백신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맞고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추석인데 아무래도 좀 그동안 많이 가족과 못 본 분들도 계실 테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추석 관련한 정부의 방역 대책은 언제쯤에 좀 나오게 될까요? 일단 추석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좀 여러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직계 가족들하고의 모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냐?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4단계 지역, 3단계 지역의 경우에 4인 이상 이제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직계 가족이 모인다 할지라도 백신 인센티브를 고려한 그러한 이제 모임이 아니면 네. 이 제한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지금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좀 건너뛰어야 되는 거냐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방역 당국은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돼 이 부분을 포함한 이제 추석에 이제 여러 가지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확진자가 발생한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방역 당국은 추석 전에 이렇게 뭐 획기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상황은 좀 어렵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려해야 될 요인들 중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는 사실 아직은 좀 안개 속이긴 하고요. 다만 지금 당장 이제 열차 표를 예매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31일부터 이제 좀 예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빨리 결론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열차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창가 쪽만 이제 예약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뭐 적용한 상황이고 이것도 예. 이제 확진자 수가 변화에 따라서 복도 쪽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러네요.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예. 좀 빨리 대책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 카페가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당겨졌잖아요. 영업시간이요. 근데 뭐 백신 인센티브라고 해서 2차 이후에 2주 지난 사람들은 2명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4명까지 해주겠다. 근데 그게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인센티브냐 아니다.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지금 이게 1시간 당긴 게 영향이 큰가 보죠. 자영업자들한테. 일단 그 영업 시간을 이제 오후 10시 제한을 하는 것과 9시 제한을 하는 게 그냥 이제 산수를 해보면 1시간을 이제 줄이는 것에 예. 불과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느낄 때는 이게 저녁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시까지 만약에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술 한잔 한다든지 예. 이런 게 가능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9시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거 좀 어렵다.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고 그냥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확률이 더 높고 그런 점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9시로 좀 당기는 것은 상당히 지금 치명적인 어떤 그런 뭐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역 당국은 그 부분을 또 의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황으로는 델타 변이가 지금 우세종이 돼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이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인 이동량, 특히 이제 심야까지 이어지는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좀 자영업자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 영업 시간을 당기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당연히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점을 좀 달래기 위해서 백신 인센티브를 좀 주기로 이렇게 방역 당국이 언급을 한 것이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항변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에 인센티브를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주요하게 그 시간대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이제 인구는 30, 40대가 주요한 어떤 네. 중심적인 어떤 사람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은 아직 2차 접종이 완료가 다 안 됐거든요. 사실 제주에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부만 2차 접종이 완료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처럼 뭐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 정도가 네.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차 접종 완료자들은 고령층에 이제 집중이 돼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이제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1인 시위도 한다고요? 어제 밤에 이제 부산에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게릴라 차량 시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량을 이제 좀 동원해가지고 1인 시위를 쭉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네. 일단 자영업자분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이제 요구사항을 걸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돼서 지금의 영업 시간을 다시 좀 늘려달라 네. 이런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과연 이렇게 뭐 식당이나 카페를 다 이렇게 좀 하나로 묶어가지고 9시로 영업 시간을 당기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세분화된 업종별로 분석을 해서 집단 감염이 어떤 방향에서 왜 일어나는지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런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게 결국은 확진자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 확진자 숫자를 관리하는 것을 지금 중심에 놓지 말고 치명률, 지금 어쨌든 백신 접종의 어떤 효과에 의해서 치명률은 일정 정도 수준 아래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 치명률을 관리하는 것을 중심에 놓는 방역 체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이뤄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역 당국도 이른바 우리가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부르는 어떤 예. 방역 체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가능하려면 여전히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는 어떤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한 뭐 60% 70% 이상까지는 돼야 이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게 또 영원히 이런 이제 거리두기 체제가 이어지지는 또 않는다. 이런 점을 같이 고려를 해서 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또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방역 당국도 이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그 사이에 네. 이분들이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좀 감경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이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예. 백신 접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부터 19세에서 49세,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또 지금까지 백신을 맞아온 사람들, 맞을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게 백신을 접종을 하고 일반적인 이상 반응인지 아니면 좀 내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구별이 좀 안 가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를 설명하기 좀 어렵죠. 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이상 반응이 뭐 바로 그 접종 후에 뭐 20분, 30분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대기 중이니까 해결이 될 것이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집에 계시다가 이상 반응이 좀 생기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료기관과 상의하는 이 핫라인이나 또 전화나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예.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밤에 전화하면 뭐 대부분 안 되고요. 그렇죠. 보건소나 질병청은 전화해도 전화 통화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의존해서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다가 조금의 증상가 좀 나빠지면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 반응과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핫라인이나 바로바로 전화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창구를 확대하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새벽 5시에 전화 2번 받았습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제 지인들이 백신 접종 받았는데 새벽 5시에 좀 증상이 안 좋아지는 걱정이 돼서 저한테 예, 예. 아는
그러니까 원래 접종 기관에 전화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소통의 문제,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뭐 지금도 뭐 자꾸 부작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자세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인과관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무조건 정해진 기준에서 이건 인과관계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거나 불인정하는 것보다는 조사를 최대한 하고 열려있는 자세, 열려있는 목록을 만들 수 있는 자세로 하는 부분이 국민들에게 좀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석 전에 좀 백신 접종을 많이 마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석 이후 이제 예약이 됐던 분들 좀 앞으로 당기셔도 된다 이제 이런 기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변경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이제 좀 더 이제 백신 접종이 더 많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모더나 백신의 이제 수급 불안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예약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데 모더나 백신 이제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된 부분도 있고 좀 백신 물량 문제가 여러모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백신 접종에 있어서 예약 일정을 좀 추석 전으로 당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정부에서는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요구를 해보니까 하루 만에 지금 뭐 20만 명 정도가 예약 변경을 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충분히 이제 예약 가능한 물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예약 변경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일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 예약 변경을 할 수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이제 둘째 주까지의 둘째 주로 예약을 변경하는 이런 것은 이제 이번 달 26일까지 이제 예약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오늘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9월 셋째 주로 이제 변경하는 것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제 예약 일정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다음 달 이제 2일까지 이제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감안해서 이제 예약 변경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약 변경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번 주에 모더나 백신 시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국내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것은 어쨌든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의 생산 이제 이 어떤 과정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이제 10월 초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제품이 양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쨌든 모더나하고의 계속해서 이제 백신 수급 불안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모더나가 근본적으로 대량 생산 시설을 자체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위탁 생산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제 백신 수급의 불안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물량이 있으니 계속 모더나가 이런 불안을 야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국내에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협의를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어요. 예.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사에 가서 이 방안을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 모더나사 대표도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이게 뭐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만 또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한 물량이 어디로 어떻게 공급될 것이냐는 또 모더나가 각국의 어떤 계약을 한 것과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만 이제 기대한다고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일부 언론의 보도가 된 바는 있어요. 이 초도 생산 물량 중에 100만 회분 정도는 국내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정부와 방역 당국은 아직 그게 확실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예.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단칼에 뭐 결론 날 사안은 아니니까 충분히 좀 협의를 해보고 결론이 나면 알려드리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